지난 시간 끝에 내분점, 외분점을 좌표 구하는 요령 했었죠. 우선 파악해야 될 게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 그건 나중 얘기고요. 먼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시작하는 점을 갖다가 한자로 따지면 시점, 끝나는 점을 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요? 시점하고 종점을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선은 몇 대 몇인가, 그러니까 우선 재료를 잘 봐야 된다고. 몇 대 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라는 것만 있어도 틀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점에. 어떤 분모 분자에다가 3대 2다 그러면 3, 2, 3, 2, 3, 2, 3, 2, 3, 2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X좌표 같으면 올라가서 X좌표만 잘하면 되지.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앞에다가 뭘 곱하게 돼 있어요? 끝나는 점 X좌표. 그 다음 나중에 뒤에다 뭘 곱해요? 시작하는 점 X좌표. 이렇게 하고, Y좌표, Z좌표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내분점일 때는 가운데 플러스, 외분점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어요. 1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A좌표하고,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15번. A점은, 2,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3,2 이렇게 돼 있는데, 선분 AB를 그랬죠. 선분 AB를 그랬으니까, 이게 시작하는 점이고, 이게 끝나는 점 이렇게 되겠어요. 선분 AB를 그랬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을 구별해 놓은 다음에 내분하는 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Q라 해놓고 뒤에 구하라는 건 뭔가 하면 내분점, 외분점을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걸 모두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겠죠? 내분점, 외분점 좌표를 구하는 모두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간단히 풀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너무 이게 연습하는 사이에 너무 뛰면 곤란하니까 천천히 해보죠. 일단 3대 1이라고 그랬죠? 3대 1이니까 이거 한 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선을 찍찍 긋고, 그 다음에 3일, 3일, 3일 이렇게 쓰겠어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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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 마찬가지죠? 이게 X좌표니까 앞에다가 뭘 곱해요? 끝난 점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는 시작한 점 X좌표니까 2를 곱하겠죠. 그럼 여기는 Y좌표니까 끝난 점 Y좌표 3을 곱하고, 뒤에다 시작한 점 Y좌표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고, Z좌표 끝난 점 Z좌표 2를 곱하고, 시작한 점 Z좌표 4를 곱하면 되겠어요. 훨씬 이제 좀 가뿐해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 전부 가운데 마이너스로 처리하게 되면 이건 외분점의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 외분점의 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분모는 다 이제 분모는 다 2가 될 거고요. 2. 분자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여기 9 플러스 1이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6 마이너스 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정수로 나오겠네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 7이고 이거는 5가 되고 이거는 1이니까 결국 이게 지금 현재 외분점의 좌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외분점의 좌표도 다 더하겠죠. 이게 다 이게 총총총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한 개 나왔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의 좌표 구할 때는 내분점 좌표를 이걸 다 이게 더하겠죠. 내분점이 다 더한다. 더하면은 분모가 다 4로 바뀔 거고요. 분모가 다 4로 바뀌니까 어차피 다 지금 내분점의 좌표도 다 더할 거 아니에요? 더할 거니까 이거 3개 더하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4라고 써놓고, 그 다음 분자를 이렇게 전부 계산해갖고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는 9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8. 그 다음에 6하고 플러스 하니까 10. 이걸 더하면 돼요. 그런데 이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 없어지니까 4분의 8에서 2 이렇게 나오겠네. 내분점의 좌표를 전부 더하게 되면 2가 나오겠죠. 그럼 아까 외분점의 좌표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체를 이게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예요? 1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일단 내분점의 좌표를 갖다 구할 때 공식을 그 안에 써놓고 거기다 대입을 했다면 그건 머리 좋은 학생들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힘듭니다. 너무너무 공식 복잡하니까. 15번은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16번 문제는 그냥 하기 전에 뭔가를 좀 얘기를 해뒀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16번은 일단은 점 A만 나와 있거든요. 점 A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점 A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세요. 두 번째 줄 뒤에 보니까 선분 PQ를 2대 1로 내분한 점을 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선분 PQ를 2대 1로 내분한 다음 P가 시작한 점, Q가 끝난 점이지. 그럼 앞에 PQ가 직접 주어지지 않고 PQ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약간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약간 발전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 A점이 주어지기를 2, 3,4가 되는데 P점의 좌표하고 Q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 그럼 P점의 좌표는 뭐냐? P점은 점 A를 YZ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밑줄 그으세요. 말 잘못했다. 점 P는 X축 대칭 이동한 점이죠? 점 P는 X축 대칭 이동한 점이죠?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찾아라 했을 때, 여기 집중.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실제로 공간에서 어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그 점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과정은요. 평면에서 이거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 썼지만 어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X좌표는 안 바뀌죠. 이 점 X좌표는 이 점 X좌표 똑같잖아요. X축 대칭했을 때는. 그래서 Y좌표의 부호만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공간에 있을 때 만약에 1, 2, 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이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걸 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하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하라 했을 때는 X좌표의 부호만 바꾸면 됐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아까 했잖아요. 무슨 평면 대칭하면 무슨 알겠죠? 그래 YZ 평면에 대칭하라 했을 때는 Y좌표, Z좌표는 그대로 있고 X좌표 부호 바꿔서 이게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됐다 이게.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점을 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점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Z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점을 찾아라 했을 때는 Z좌표가 안 바뀐다 이게. Z좌표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다 부호가 바뀌어요. Z좌표는 그대로 되면서 나머지는 다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호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어떤 평면하고 축에 대칭 이동한 점 찾는 방법 알겠죠? 네. 그러면은 점 P는 지금 뭔가 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점 P라 있어요. 그러니까 X좌표는 안 바뀌어요. X축 대칭하듯. 됐죠? 나머지는 다 부호가 바뀐다. 나머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P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지난 시간 설명 끝에 잘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갖다 Q라 했지? 그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했으니까 YZ 평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요? X좌표 부호만 바뀌어요. 언급되어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부호가 다 바뀐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X좌표 바뀌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3, 4 이렇게 될 거예요. PQ가 나온 거죠. PQ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선분 PQ를 그랬으니까 이게 P가 시작한 점, 이게 끝난 점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시작한 점, 끝난 점. 선분 PQ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PQ점이 나왔고 시작한 점, 끝난 점 구별됐을 때 2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것도 역시 그 내분점의 좌표들을 모두 더하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더하라 하지 않고 실제로 좌표를 주어지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기를 봐가면서 끝까지 구할 필요 없겠죠. 시간 낭비니까. 구별이 되는 거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꼭 이 X좌표, Y좌표, Z좌표를 다 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한 P점, 시작한 점, Q점 끝난 점인데 2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갖다 찾아라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보세요. 2대1로 내분한 점 좌표 찾으니까 이게 이렇게 벌려놓고 이게 이렇게 하고 2, 1, 2, 1 바쁩니다. 이거 알고 보면 2, 2대1, 2대1 내분점이니까 나중에 어차피 다 플러스로 연결될 거고 이게 X좌표니까 앞에다 뭘 곱해요? 끝난 점의 X좌표인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면 여기다 이렇게 곱하세요. 끝난 점의 X좌표. 끝난 점 X좌표니까 마이너스 2. 뒤에다 뭘 곱해요? 시작한 점 X좌표 2를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Y좌표니까 앞에다가 끝난 점 Y좌표 3을 곱하고 뒤에다가 시작한 점 Y좌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Z좌표니까 끝난 점 Z좌표 4 시작한 점 Z좌표 마이너스 4를 곱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해준 게 내분점이잖아요. 내분점이 가운데 다 뭘로 연결하면 돼요?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이 좌표를 다 더하란 거였죠. 더하란 게 그렇게 각각 따로따로 할 필요 없겠지. 분모는 어차피 전부 뭘로 통일되어 있어요? 3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3 이렇게 해놓고요. 분모는 3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분자는 계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계속 더합니다. 6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8하고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결국 이거 더하면 이게 뭐 7에서 2 빼니까 7에서 2 빼니까 5. 그래서 답은 3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무슨 양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3분의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 자, 집중. 이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도형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평면도형이라든가 입체도형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되겠어요? 그 평면 같은 게 무게중심의 어떤 무슨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런 평면의 무게중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평면에다가 어떤 한 점에 이렇게 됐더니 이게 수평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평을 유지할 때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그러죠. 되겠어요?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했을 때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했을 때는 그 도형이 삼각형이든 무슨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이렇게 이런 다각형 같은 평면 도형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보면 꼭지점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꼭지점들의 중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점. 근데 여러분은 그 중점의 좌표도 보면은 잘 못 구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너무 연연해서 그래요.
중점을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균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삼각형이 있으면 이 점과 이 점하고 이 점이 꼭점이 있잖아요. 꼭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무게중심 구할 때는. 우선 꼭점에서 중선을 긋게 돼 있죠. 중선의 뜻은 뭐예요? 꼭점이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그래요.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2대1로 내분한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무게중심 좌표는 세 꼭점의 중점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무게중심의 x좌표는 x좌표를 평균 내면 된다 이거예요. 무게중심 평균 내면 돼. 평균. 선생님 아는데 하지 말고 이제 잘 들어요. 평균 내면 된다. 무시양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무게중심 y좌표는 y좌표 평균 내면 돼. 됐습니까? 평균 내려면 이 y좌표가 뭐 양수도 음수도 관계없이 무조건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까지 좋은데요. 어차피 평균을 알면 총점도 알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10-나 같으면 지금 이것만 한 20분 거리 돼요. 응? 이것만 한 20분짜리 된다고. 이 삼각형 같은 게 있으면 무게중심의 좌표 x좌표가 1이다.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얼마다. 이거는 뭐 5, 얼마다. 이 점의 좌표, 나머지 한 꼭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꼭 습관이 나쁜 학생은 이걸 뭐 x1이라는 둥, 뭐 a라는 둥 놓고 뭐 3분의 이거는 이퀄 1이므로 이렇게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평균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평균. 그럼 x값 3개의 평균이 1이 나왔다는 것은 3개 대해서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3. 평균을 하면 총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3개 대해서 3이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2개 더하면 4니까 3개 더해서 3이 나오려면 이미 2개 더해서 4가 나오니까 이게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뭐 그림이 잘못됐지만 그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삼각형 같은 게 있으면 뭐 이게 나중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꼭점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구한다. 그러면 세 꼭점의 중점을 구하면 무게중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무게중심이 나올 텐데 한 가지 기본사항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나 이 세 점의 중점, 이 두 점의 또 중점, 이 두 점의 중점, 이 두 점의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일치해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점들의 x좌표들을 알고 있다면 굳이 이런 x좌표까지 구해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 세 점의 중점, 즉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게요. 결과가 같다는 것은 총 평균이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점이 1이고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면 무게중심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그냥 1, 2, 3을 평균 내면 돼요. 1, 2, 3 평균 내니까 2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또 이 점을 x1, y1, x2, y2, x3, y3 해서 이 두 점의 중점은 뭐고 중점 뭐고 중점 뭐해서 세 개의 연립해서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변을 일정하게 몇 대 몇으로 외분하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만든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만 똑같으면. 그런 점들을 이용하면 무게중심 같은 거 구할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게중심 꼭점에 평균을 내면 되는데 그거는 꼭 삼각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쯤 알면서 17번 문제를 보면 17번은 뭐 이게 칠판에 쓸 것도 없이 세 점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어떻게 되세요? n, 0, 그 다음에 0, n, 0,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원점하고의 거리를 ln이라 하자. 그리고 ln을 구한 다음에 뒤에 그걸 n을 k로 바꿔서 lk로 바꾼 다음에 시그마 k는 이꼴 10까지 시그마 처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 평균, y좌표 평균, z좌표 평균이니까 x좌표나 y좌표나 z좌표나 다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n이 된다 이게야. 그럼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n, 3분의 n. 얘하고 이 무게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 되겠죠? 그럼 무게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 원점하고의 거리는 그냥 이런 걸 제곱해갖고 더한다면 쉬운 거나 마찬가지야. 왜? 얘하고 얘 차이는 바로 이게 되고 이거하고 차이도 이게 되고 이거 차이도 이게 되니까 결국 이것저것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럼 이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9분의 n제곱이고 이 제곱하니까 9분의 n제곱 이 제곱하니까 9분의 n제곱. 그러니까 이걸 몇 번 더하겠어요? 3번. 3번 더한다는 건 곱하기 3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바로 무게중심과 원점과의 거리가 나온다. 이거를 ln이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n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ln 해가지고
그 n이라고 L 옆에 처음 숫자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n은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 L1, L2, L3 그러지 뭐 L-1 이런 얘기도 없다 이게. 원래 이게 n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일단 이 자연수야. 자연수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루트 3분의 분모 루트 3분의 루트 n제곱인데 n은 양수니까 n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ln이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 보면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 10까지 lk라 그랬죠? 그럼 lk는 이 ln에서 n만 뭘로 바꾸면 돼요? k. n만 k로 바꾸면 되니까 이걸 k로 바꾸면 요게 lk가 되고 lk에다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10까지 처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루트 3은 분모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오면 이게 루트 3분의 1이 나오게 되고 뒤에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10까지 k 이렇게 돼 있는데 시그마 k는 굳이 시그마 공식 모르더라도 이 의미가 k 대신에 1부터 10까지만 걸 합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돼 있어요? 1에서 어디까지? 10까지 합이니까 초등학교 안 다녔어도 얼마야? 55. 그래서 답은 루트 3분의 55가 답입니다. 알겠어요? 루트 3분의 55. 루트 3분의 55 같은 뭐 굳이 이거 분모를 유리화해서 마지막 마무리 한다면 3분의 분모 분자 루트 곱하니까 55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5 루트 3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이제 9가 나오잖아요. 9. 9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까지 이제 대충 좌표는 봤으니까 9 설명하면 땡이에요. 여기 보세요. 9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는 정의가 지난 시간 얘기했구나. 9는 정의가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자취해요. 됐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자취인데 이 9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뭐 공 같은 게 있으면 이 9도 어떤 그 중심이란 게 있고요.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9라는 게 이제 9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어차피 공간에만 존재하니까 9의 중심의 좌표는 좌표가 당연히 3개 나오겠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요? 그 다음 9 위에 9, 아까 9의 방정식이란 게 뭐예요? 9 표면의 방식이라고 그랬지? 9 표면 방식이니까 9 표면에 있는 어떤 점, 9 표면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의 관계식이 바로 9의 방정식, 9면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9의 반지름이 3이다 그러면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3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반지름이 3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9의 방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원리가 그거예요.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 중심이 만약에 뭐 A, B, C가 된다 그러면 이 중심하고 이 점이 어떤 점을 만족하는, 이 점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9 표면에 있는 점들은 항상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3으로서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9의 방식을 구한다는 것은 9 위를 움직이고 있는 X, Y, Z의 관계식을 구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원리는 뭐냐?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 차이제곱, Y좌표 차이제곱, Z좌표 차이제곱 더한다면 루트 치면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런데 어차피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있을 때 제곱할 거라면 5에서 3을 뺀 걸 제곱해주나 3에서 5를 뺀 걸 제곱해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으니까 차이를 어차피 제곱할 것 같으면 뭐에서 뭐를 빼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원래 차이는 양수라 그랬잖아. 두 사람 나이 차이가 3살 그러지 마이너스 3살 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차이는 어차피 양수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라면 순서에 관계없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변수를 앞으로 쓰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X좌표 차이 제곱을 굳이 성격이 나빠서 A-X라고 써도 관계없지만 X-A의 제곱 이렇게 쓰고 Y좌표 차이 Y-B의 제곱 이렇게 쓰고 Z좌표 차이 Z-C의 제곱 이렇게 쓰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두 점 사이 그런데 이게 얼마로서 일정하다? 3으로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3이 바로 뭡니까? 반지름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양면 제곱 처리하겠지? 양면 제곱하니까 이게 없어지고 우변은 이게 제곱이 되니까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이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이런 완전 제곱식을 0으로 하는 값이 완전식 0으로 하는 x, y, z 값이 바로 중심의 좌표하고 일치하더라 이거야. 그 원의 방식하고 성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원의 성격이 똑같다 이거야. 그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9의 방식의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원처럼 표준형. 정신바짝 차리세요.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준형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어때요? 중심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하는 값이 중심의 좌표가 되겠지.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야. 그러니까 이 반지름을 제곱한 값을 알면 우리가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이거야. 저는 물론 여러분 믿지 않지만 지금 뭐 문제 물어보면 금방 틀릴 텐데 뭐. 그래도 지금 앉아서 지금 듣는 자세를 보면 자기는 겸손하게 듣는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라 이거야. 아주. 그리고 내년에 또 보고 이왕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전개하잖아요. 전개하면 원의 방식에도 전개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됐어요? 잠깐 우리끼리 그냥 원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어요. 9가 문제가 아니라 원을 깨우치면 9는 그냥 금방이야. 자, 원 같은 경우도 어때요? x-3의 제곱 플러스 y 뭐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5 이렇게 되죠.
그럼 중심은 얼마입니까? 중심은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반지름의 제곱이 5가 되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루트 5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원의 방식에서 표준형이다 그래요. 표준형. 좀 이따 쉬겠어요. 표준형은 완전 좌표를 0으로 하는 값이 중심의 좌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우변은 R 제곱이다 이거야.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까도 보니까, 프린트 만들다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큰 오류가 나왔던데. 왜 그러느냐, 그게. 헛방을 터니까 그래요. 좋아요. 쉬운 걸로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 제곱. 원의 방식이죠.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표준형. 중심의 좌표는 얼마예요? a, b. 반지름은?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어디가 R이 양수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틀린다, 이거야. 반지름은 절대값 R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양 있어요? 반지름이 3보다 작아야 되면 절대값 R이 3보다 작다로부터 R은 마이너스가 3,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박하게 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아무리 문제를 험하게 이렇게 낼까?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중심이 a,a다. 그건 맞아. 반지름 a다면 틀려.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된다 이거야. a값 별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반지름이 양수라는, 길이가 양수라는 건 아주 너무 센 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진다 이거야.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 그 다음. 하여튼 일단 됐어. 다시 원상 볼게. 이거 원의 방식 표준형이죠? 이걸 전개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일반형이라 그래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 전개하면 x제곱, 제곱하면 이거 전개하면 y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x, 여기서 플러스 2y, 그 다음에 이거 9, 1, 다음 얼마예요? 10. 10인데 5가 넘으니까 플러스 5 이퀄 0. 이거 원의 방식의 일반형이라 이거야. 그럼 이 일반형에서도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방금 이거를 봐라. 이게 지금 일반형이지. 일반형 가지고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는데 또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데 문자가 들어오게 되잖아. 그럼 완전 제곱 만드는데 얼마나 복잡하냐 이게. 중학교 때는 잘했지만 지금 잘 못한다고 지금은. 중학교 때 맨날 그거만 했잖아. 완전 제곱 만들고 풀고 만들고 풀고. 또 어떤 학원 가면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막 100개씩 해라 그러고. 자, 이봐. 이 완전 제곱 원리를 거꾸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x개수 y개수를 반쪽에서 부호바꿉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반쪽에서 부호바꾼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이거 반쪽에서 부호바꾸니까 또 어떤 학생 선생님 부호바꾼 다음에 반쪽에 만듭니까? 돼요! 돼! 하여튼 이게 3,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중심 됐어요? 중심을 구했으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반지름을 구하는 게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요.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요. 반지름 제곱은 우리가 구한 원의 방식의 중심의 좌표를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 다음에 상수를 빼주면 돼요. 이거 제곱하니까 9. 완전히 원리. 이거 제곱하니까 1. 빼기 상수항. 상수항이 5니까 5를 빼줘. 이게 바로 R제곱입니다. R제곱이 5가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원에서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구도 똑같거든요. 중심의 좌표 나왔지? 중심의 좌표가 식기 전에 이게 막 김이 나고 방금 맞고 해서 김이 나는데 이게 식기 전에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상수. 그게 바로 R제곱이야. R제곱을 알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참 뭐라고 이게 지금 쑥스럽다, 이거. 지금 우리가 10-나 시험 안 본 걸 단어로 생각해야 돼요. 시험 보면 이거 갖고 지금 계속 할 얘기가 많아요. 10-나 했으나 뭐 실원을 나타내는 드루게라, 뭐 허원을 나타내라. 어떤 학생이 허원이 원의 일종이라는데 허원은 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허상 그러면 상이 있는 거야, 그게? 없는 걸 보는 게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방금 여기서 집중. 방금 우리가 그 중심의 좌표 구하려면 x개수 y개수를 반쪽에서 부호바꿔요. 알겠어요? 또 옛날에 제가 타운스항선 시간에 얘기했어요. 타운스항선처럼 원도 중심이 존재하는 경우는 중심의 x좌표 구하려면 x제곱항하고 x항 미분의 합과 0으로 넣으면 된다. 또 y제곱항하고 y항 미분의 합과 0으로 넣으면 중심 y좌표가 나와. 그건 뭐 원이든 타운스항선 구든 다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하느라고 머리 깨질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고. 알겠어요? 반쪽에서 부호바꾼다. 반쪽에서 부호바꾼다. 되겠어요? 그게 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 벡터에서 또 괜히 벡터 공부하다 공간 좌표 때문에 이게 날아가면 안 돼요. 벡터에 가면 결국은 벡터의 성분들을 표시하는데 그게 이 좌표하고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비 공부나 마찬가지라고. 집중. 다시. 여러분, 방금 보니까 원에서 봤지만,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X계수 반쪽에서 보호받고, Y계수 반쪽에서 보호받고, 다 그렇게 알아두라고. 알겠죠? 그건 외우기 좀 쉬울 텐데, R제곱 외우는 거, R제곱 금방 구한 중심의 좌표를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 다음, 빼기 상수. 빼기 상수항. 알겠죠? 빼기 상수. 어때? 거기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여러분, 시험 2번 봤는데, 평균이 아까 똑같다, 이거. 중점 잡고. 중점하고 중점을 잡고 가는 건 평균인다 그랬지? 봐봐. 수학을 시험을 2번 봤는데 평균 40점 나왔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 있어요? 처음에 시험 봤을 때 몇 점 나왔냐 했더니 25점 나왔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몇 점, 웃지 마. 그 다음에 몇 점 나왔냐, 그러면. 2번 봐갖고 평균 40점 나왔으면, 2번 봐서 평균 40점 나왔으면, 합해서 몇 점 나왔다는 거야? 80점. 25니까, 합해 80 나와야 되니까, 5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좋아요. 자, 친한 여러분. 그러면은, 원의 방식을 구하든 구의 방식을 구하든지, 중심을 잡고 반지를 말해야 되겠죠? 근데, 원의 방식 구해야 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지름의 양끝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지름이라는 게 정의는 최대현이에요. 가장 큰 현이 지름이에요. 그 지름의 양끝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원 구할 때 지름의 양끝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원의 방식 구하라. 그 원의 방식 구하려면 중심을 잡고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중심을 잡고는 이 두 점이 뭐가 되겠어요? 중점. 그럼 중점 구하려면 이 중심을 잡고 가려면 평균 내면 되겠지. 만약 이 점을 알고 이 점을 알아도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왜?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총점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심을 잡고 구하면 됐고, 중심에서 어느 한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중심하고 반지름 알면 원의 방식 구할 수 있다, 이게. 구도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 보시죠. 18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x의 제곱 18번입니다.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4y 마이너스 16z 그 다음 우변에 이꼴 20을 좌변으로 넘기세요. 그럼 마이너스 20 이꼴 0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 되겠죠? 일반형일 때는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x, y, z에 관한 2차 방식이죠? 그럼 x항도 있고 y항도 있고 z항도 있고 상수항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구의 방식의 일반형이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구의 중심의 좌표라든가 뭐 이런 걸 구해야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구 위에 9, 11, 20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A를 한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다른 끝점을 좌표로 구하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은 A라는 점이 지금 주어지길 A라는 점이 9, 11, 20인데 이게 지름의 한 끝점이라 이거야. 지름의 한 끝점일 때 다른 끝점을 좌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미리 풀고 있는 학생 아주 바보 아니에요? 지금 이게 9가 있지? 9가 있는데 지름의 한 끝점이 있지? 지름의 한 끝점. 지름의 한 끝점이 있는데 다른 끝점을 좌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뭘 이용해야 되느냐? 이 지름의 한 끝점이란 얘기지. 성질 죽이고 지름의 한 끝점이죠. 그럼 지름의 한 끝점이니까 다른 끝점을 좌표를 하려면 이 구에 뭘 알면 되겠어요? 중심만 알면 돼. 중심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까지 구할 필요 없지. 됐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할 거죠. 이걸 구하는데 보기를 제가 금방 살짝 봤더니 x좌표가 다 틀리지. 그럼 다 구할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수학이니까. 막 미친 듯이 완전적으로 외우고 있냐고 지금 문제를 풀면서. 지금 구하는 게 딱 보니까 x좌표가 다 틀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른 끝점의 x좌표야. 그럼 이게 한 끝점의 x좌표라고. 그럼 우리가 중심도 x좌표만 알면 되겠지? 그럼 중심의 x좌표는 x에게서 반쪽이면 부호바꾸니까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의 중심의 x좌표가 6이라는 얘기는 지름의 양끝점 x좌표 두 개 평균 내에서 6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더해서 얼마 나오면 되겠어? 12. 그럼 얼마 출발하면 돼요? 3. 그러면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된다 이거야. 이거 만약 사태 되겠어 하지도 않겠어요. 뭐 3이 두 개 나오면 어떡합니까? 해보면 되죠. y좌표.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여. 근데 습관상 반지름까지 다 하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 필요한 재료를 봐라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나는 사회가 못 알아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자 그러면은 7페이지 19번 들어갑니다. 7페이지 19번에서 그 외접에 동그라미 치세요. 구 두 개가 외접한다.
20번 문제 왜 접한다 그랬죠? 문제가 상당히 흡사한 것처럼 날아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흡사한 것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19번, 20번 문제 집어봐 보시죠. 둘 다 왜 접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구, 제가 지금 자꾸 원을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그 원하고 구의 정의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원 같은 경우 왜 접한다? 원은 왜 접한다 했을 때 원은 왜 접한다 했을 때 두 원이 왜 접할 조건이 뭐였어요? 이게 10-나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요전 저 6차 교육과정까지에서는 왜 접할 조건 이런 건 중3 때 있었던 거예요. 두 원이 왜 접할 조건은 두 원이 왜 접하려면 두 원에 왜 접했으니까 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중심 사이 거리지. 보통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갖다가 보통은 D라고 많이 표시하죠. 거리가 영어로 거리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 distance도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distance. 야, 이거 참 좋니 이거. distance. 근데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응? 다시 따라해보세요. distance. 중심사이 거리 보통 그 중심사이 거리 distance를 보통 D라고 표시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distance learning이라고 있어요. learning은 뭐 공부하는 거 명사 동명사지. 공부하는 거. distance learning에서 이 첫머리글 잘 따서 DL이라고 그래요. 원격 수업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 직접 교실에서 이게 대면 수업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한국 같으면 동영상의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 지금 여기 뭐 케이스 아카데미 이런 것도 일종의 DL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누가 막 DL 학습법 막 DL 학습법 그러면 이미 LA가 학습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 축구 찬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거.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DL 학습법에서 DL이 뭐냐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만약 모르면 찾아서 그걸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날 모의고사에 영어 지문에도 DL이 나왔어요. 기억은 안 나죠? 모의고사 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원격학습법 같은 건 한국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이 가장 발달되어 있죠. 한국이 결국 인터넷 때문에 망할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뭐 또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물어본 사람이 바보예요. 알겠어요? 안 망하면 다행이죠. 또 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거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 욕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면 막 한국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지도 한국 놈이면서 되게 한국 욕한다 그러는데 야, 그걸 참 집에서 부모님이 전부 애를 칭찬만 하면 애를 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야단치고 애 참 다른 애들한테 오면 어때요? 집에서. 여러분 가끔 섭섭한 적 있잖아요. 뭐 친구 놀려면 어머 얘 너는 얘 그거 막 가서 엄마한테 막 쟤 내숭 떠는 거야 엄마 쟤 사실 안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방 청소도 하는 놈들이 남 집 가면 막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하겠어요 막 이렇게 깡상해 이러잖아요. 엄마가 그냥 세상에 너 가정교육 잘 받았다 애 저렇게 착한 애가 우리 새끼들 먹으라 해도 막 입이 이만큼 갖고 막 퉁퉁대고 그러는데 쟤는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뭐 제 집에 가면 안 그래 막 꼰질러도 엄마가 뭐 조용해라 그러고. 자기 집에 뭐 무조건 칭찬하지도 하면 얘가 잘 모르요. 물정을 잘 몰라. 제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은 안 좋습니다 뭐 이럴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다 사기칩니다. 저도 알겠어요? 저도 외국 나가면 다 사기친다고. 오히려 다른 나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도 좋은 점 많겠죠? 여러 좋은 점 많아요. 한국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사기치기도 좋은 나라고. 알겠어요? 좋은 점이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선 고칠 걸 먼저 강조해야 돼요. 공은 나중 얘기예요. 그래 개선을 하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도 한국 놈이면서 되게 한국 욕한다는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남의 자식한테 욕합니까? 지나간 사람 멀쩡히 붙들고 야 임마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그래봐. 바로 맞아요. 같은 편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밖에 나가 쉬쉬하고 하여튼 인터넷 때문에 한국은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 이제 하여튼 문제야. 원래 이게 DL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호주나 미국처럼 먼 거리에 있을 때
인구 밀도 낮으니까. 이 산꼭대기 얘 집 혼자 살고. 그 다음 한 2km쯤 가갖고 두 집 살고. 이러니 학교를 어디다 지냐고, 애들. 학교 한 번씩 가는데 3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이게 DL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휴대폰도 그래요. 휴대폰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서 어디가 있어요? 삼성? 삼성이 우리나라 휴대폰이에요? 아니에요. 마크 부분만 우리나라 거예요. 삼성. 응? 원래 휴대폰은 가장 유명한 데가, 유명한 제품이 물론 모토로라도 있지만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휴대폰이 고등학생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다면서요. 안 보고도 막 문자 치고. 어? 재미는 있지. 저 어제 재밌는 휴대폰 발견했어요. 어? 제 휴대폰 중에 하나가 그냥 뭐 거는 전용 하나 휴대폰이 있어요. 안 받고. 근데 누가 그걸 조작을 한번 잘못해놨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으슥한 밤에 어디 공동묘지를 제가 가는데 10시 이러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아, 이게 어디서 웬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야. 잠깐 잊어먹고 있었는데 11시 막 누가 그 조작을 장난을 쳐놔가지고 얼마나 가면 밤새면 이렇게 1시 2시 뭐 이러고. 나중에 차분히 얘기하겠어요. 집중. 그 지금 폴수학 이과 듣는 학생들은 제가 그 금년 중에 한번 길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충 다니세요. 알겠어요? 아니, 고등학교입니다. 대학교 가려면 대학교 대충 다니고 정 안 되겠으면 지방대 가세요. 지방대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방대는 애들이 그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애들 잘 구슬리면 성적도 잘 나올 수 있어요. 무시 안 했어요? 그래서 4.5 학점 중에서 2.7 이상 이렇게 받으면 그냥 그 대학교 대충 다니는 척 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 테러 위험 있는 학생은 가지 말고. 알겠어요? 괜히 가서 미국 가서 돈 벌려다가 테러 공포에 의해서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잡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막 깜짝 놀래고 이러면 그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기는 나는 뭐 테러를 한번 구경 눈앞에 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이럴 정도로 간이 보이시면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공대생들은 미국 유학 가면 돈 안 듭니다. 알겠어요? 또 이런 막 수의학과에서 인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의학과 좋다고. 수의학과가 의대보다 훨씬 좋다니까. 수의학과는 까짓 거면 수리하다가 강아지 수리하다가 혹시 강아지 죽더라도 물론 미안은 하지만 좀 그래도 뭐 강아지 수리하다가 죽었다고 영창 가요? 아니지. 아니 제가 강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좀 뭐 가족이지만 아니 강아지 막 죽었다고 영창 가고 구속되고 형사 입건되고 그러냐고. 안 그러잖아요. 무시 안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전 세계로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수의학과 같은데 그 미국 같은데 미국의 대학에 수의학과가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아는 정보로는 대학에는 수의학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공대를 다니든 무슨 뭐 생물학과를 다니든 화학과를 다니든 대학 4년 졸업하고 대학원은 수의학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 장학생이에요. 미국 공대 다 장학금이라고. 장학금.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 가세요. 가면 뭐 입학시험 뭐 토플 뭐 몇 점 이상입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니까 촌스럽게 토익 하고 있는 거예요. 토익이 어느 나라,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쓰는 거예요. 요새는 일본도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만 토익 열풍이죠. 그 쓸모도 없는 거를 돈만 냅다 바르고 갔다가 일본 어떤 놈들 사기쳐갖고 지금 뭐 하여튼 있어요. 내가 깊이 얘기 못해요. 토플 시험 내년부터는 어렵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하기 위주예요. 그럼 완전 다 가요. 그럼 뭐 미국 대학 못 가잖아요. 끼갖고 조건부 입학해갖고 가서 어학연수 나오고 유학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오고, 맨날 주말마다 생일 파티 해주고 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여러 번 친다고. 제대로 가서 딱 뭔가 자기 그 능력을 딱 갖출 수 있는 뭔가를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대충 다니세요. 대충. 서울대학교 3.0 맞으나 지방대학교 3.2 맞으나 미국에서 딱 보면 지방대 3.2가 훨씬 젖혀져요. 왜? 3.2가 3.0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무시 아니세요? 4.0 이상 맞으면 하버드 바로 갑니다. 토플 필요 없이. 빼던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너무 절박감을 갖지 말라 이게. 하여튼 가자고 지금. 일단 수업하고 난 수능 끝나고 봅시다. 알겠어요?
수능 끝나고 못 봐갖고 도저히 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잘 찾아야 돼요. 방법들을. 절대 바보 같은 일 하지 마세요. 내 매번 얘기지만 아주 한국에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이 이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밖에 뭐 길 봐요. 길. 빵빵거리고. 조금만 늦어봐요.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죠. 저 같으면 시동 딱 꺼요. 왜 빵빵거리냐고 왜. 요새 크락션 안 달리는 차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되게 빵빵거리고 아주. 제 차 타냐보세요. 제가 빵빵거린 적 있나? 혹시 몰라. 언덕에서 뒤에 차가 밀려오면 빵 해줘야죠. 그걸 뭐 나는 빵빵거리면 안 돼. 그거 빵 바꾸고 그 사람 얼마나 미안하게 있어요. 내 도저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현재 지금 실존하는 지구과학 선생님 중에서 한때 유명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할 텐데 아마 어떤 회사에서인가 하여튼 뭐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 운전을 따라가면서 그분 보면 표정상 보면 내가 성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 성격 나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 깔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이제 뭐 강의로 운전을 가다가 저기 노량진 어딘가? 거기서 이제 언덕에 잠깐 신호에 걸렸나 봐요. 근데 막 너무 강의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막 졸리셨나 봐요, 수업 중에. 그래서 이제 딱 졸리는데 이제 딱 언덕에 됐죠? 그리고 이제 잠깐 눈을 이렇게 잠깐 붙였대. 이제 잠깐이라도 잠깐 눈을 붙였는데 뒤에서 차가 꽝 받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 성질로 갖고 확 사이드를 내리고 뒷차에 내놓고 목 이러면서 자기 다쳤다고. 아주 보기 싫어, 그거. 이러면서 왜 봤냐고 막 했더니 그 뒤에 사람 웃더래요. 받아놓고. 더 성질 나잖아요. 받아놓고 왜 웃냐니까. 아저씨,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저씨 차가 뒤로 밀려온 거라고. 저 무슨 일 아니었어요? 언덕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평상시 해야지. 그래, 봐줄 거라도 봐주겠냐고. 와서 미안한 것도 왜 받았냐고. 자기가 자다가 차 밀려놓고. 절대 이렇게 시원 털지 마. 집중. 자, 해봐. 이거, 두 원이 외접할 조건은? 따라하세요. 외접. 여러분 그냥 접한다는 걸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접하는 건 외접도 있지만 내접도 있죠. 무슨 양 있어요? 외접. 그러면 두 원이 외접할 조건은 두 원의 중 사이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런 걸 외접한다 했을 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 두 개를 줄줄이 풀 텐데요. 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풉시다. 그럼 15번 같은 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서로 외접할 때 16A제곱을 구할 수 있는 외접할 조건을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원이 외접할 조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지름 더한 거 어떻다? 같다. 자, 여기까지 좀 살만하다. 그럼 앞에 거는 중심이 원점이죠. 앞에 거 원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반지름은 2가 되겠죠. R제곱이 4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중심은 어떻게 돼요? 일반형이니까. 반쪽에서 부호 바꾼다. 기억나세요? 반쪽에서 부호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2A,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 구해야 되겠지? 이 반지름 구할 때 아까 일반형에서 구해 방식에서 일반형에서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중심의 좌표 제곱 해갖고 더한 다음 제곱 해갖고 더 A제곱, 제곱 4의 제곱 9. 그러니까 더하니까 5A 제곱 플러스 9 빼기 상수항이죠. 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 빼기 상수항. 근데 지금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9니까 9를 빼면 되겠지. 이게 지금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없으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5A 제곱이죠. 반지름 제곱 5A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얼마 되겠어요? 루트 5A가 된다. 되겠어요? 원래는 이것도 루트 5 절대값 A라고 써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그냥 A라고 쓰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A가 절대값 A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니 나중에 A 제곱을 구하라 했잖아요. 16A 제곱. 항상 문제 풀면서. 누가 막, 야, 바보야, 너 이 절대값 왜 하니? 그러면, 그래, 저 바보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뒤에까지 항상 보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심 나오고 반지름 다 나왔으니까 두 원이 외접한다.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하나가 원점이죠? 원점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갖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곱하니까 a제곱, 제곱하니까 4a제곱, 제곱하니까 9. 더한 다음에 루트 슈미야! 두 원의 중사의 거리. 중사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과 같다. 반지름의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루트 5a라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이 식에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 상태 양을 제곱해야 되겠다.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니까 이거 지금 5a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5a 제곱 플러스 9 제곱하니까 이거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 자, 이거 제곱하니까 5a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2개 곱해서 2배니까 플러스 4 루트 5a가 되고 이 제곱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양을 제곱해서 5a 제곱 5a 제곱 없어지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다로부터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4 루트 5a니까 4 루트 5a는 이게 넘어가면 5와 같다. 그럼 결국 a는 양을 1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기는 끝났네요. 이거 나눠도 되고 또 양을 루트 5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4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서 a는 4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게 16a 제곱 구하라 했죠? 16a 제곱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제곱하니까 5가 되는데 이게 지금 a 제곱인데 제곱했으니까 16a 제곱 여기다 16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정수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9번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20번 문제가 중요해. 20번. 20번은 구가 두 개 있어요. 두 개인데 서로 외접한다. 여기까지 좋았어. 구가 두 개가 서로 외접한다.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답만 써놓고 나면 맞춰보세요. 외접한다 했는데 접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야, 이거 황당한 얘기다.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야. 지금 구를 우리가 한번 단면으로 볼까요? 단면? 제가 이제 참 그림을 옛날부터 잘했으면 참 구가 금방 두 개 나올 텐데 일단 단면으로 이렇게 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 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지금 구 두 개가 외접하는데요. 그래, 이 외접. 구 두 개 외접하는데요. 이 단면입니다. 외접하고 있는데 이 접점의 좌표를 A, B, C를 하자. 그리고 7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 구하라는 것은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접점은 이걸 어떻게 구할까? 두 원이 외접하는데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두 원에서 보면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두 구에서 20번. 미지수 없지? 미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하고 차이는 앞에 문제는 구 두 개 중에서 뒤에 구의 방식에 보면 미지수 A가 있잖아. 미정계수가. 그러니까 A 값을 정해줘야지. 외접하도록. 근데 지금은 딱 외접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다 상수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 외접하도록 각본이 돼 있겠지. 그리고 접점을 잡으려고 구하라, 이거야. 그때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차라리 19번처럼 미지수를 해놓고 외접할 조건을 구하라 하면 안 됩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 시험지에다가. 다 자기들이 해놓고 외접하게 해놓고 접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이 접점을 잡을 구할까?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원이든 구든 중심하고 반지름 빼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분명히 중심하고 반지름이 개입이 될 거야, 이게. 그럼 결국 이 점의 좌표가 뭘까? 이 구에, 이 앞에 있는 구가 있고, 이게도 구가 있을 텐데. 자, 친애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도 중심이 있겠지. 이 구도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 이 구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지. 이 문제가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구의 방식에가,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다 상수가 더 있으니까. 얘도 반지름 있고, 얘도 또 반지름 있겠죠. 당연히 또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반지름 합과 같겠지. 접한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접점을 잡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이 점에, 두 구가 접했을 때 지금 문제가 어떻게 풀지 지금 사실 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의 관계로부터 내분점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아까 왜 두 점을 연결하는 3번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 내분점을 잡고 이렇게 내분점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야. 왜냐면 어차피 반지름이 다 나올 거고 지금 반지름도. 됐죠? 이 중심을 잡고 나올 거니까. 그럼 직접 가보면 이 앞에 구는 이 앞에 있는 것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4. 여기 4. 그 다음에 이게 원점 0,0,0 이렇게 될 거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중심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반쪽에서 부호 바꾼다. 그래, 반쪽에서 부호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중심 나왔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하셨겠지. 이 구의 반지름 아까 중심 좌표 씻기 전에 각각 제곱해서 한 빼기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4
제곱하니까 36, 제곱하니까 9, 더한 다음에 빼기 상수항. 이게 R제곱이야. 두 번째 구에. 빼기 상수항인데,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지금? 40. 40을 빼자는 얘기. 됐죠? 그럼 이게 쭉, 이렇게 40 더하기 9 빼기 40이니까 9죠.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3. 그럼 얘기는 다 끝났네.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접점을 합표죠. 접점 합표가 뭐가 되겠어요? 이 선분을 4대 3으로 내분한 내분점을 좌표로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가자. 자, 준비. 그러면 이걸 4대 3이라 했죠? 그럼 이게 무슨 점이에요? 시점. 이게 뭐예요? 종점. 시점, 종점 나왔어요.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4대 3으로 내분한 내분점이죠. 그럼 4대 3이니까, 자, X좌표. 자, 카메라 이쪽 좀 돌리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4, 3, 4, 3, 4, 3, 4대 3이니까 4, 3, 4, 3. 이렇게 되고 내분점이니까 분모 7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좌표 더한 다음에 7을 곱한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군요. 되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 이게 X좌표죠? X좌표니까 앞에다 뭘 곱해요? 끝난 점 X좌표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시작한 점 X좌표니까. 예, 여기는 다 000이지, 시작한 점은. 그럼 000이니까 이게 000 곱할 거면 이게 다 이거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난 점 X좌표. 그럼 끝난 점은 Y좌표. 끝난 점에 Z좌표 곱하면 되고. 어차피 내분점이니까 이 가운데는 다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 위에는 여기다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이니까 안 써도 된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요게 지금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이게 C가 되잖아요. A, B, C를 더한 다음에 7을 곱하라 했지?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다음에 7을 곱하면 분모가 어차피 7이니까, 결국 분자만 3개 더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얼렁뚱땅 풀면. 그럼 이거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8하고. 곱하니까 24.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2. 이거 더한 값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더해보니까 12. 여기까지 더하니까 4.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0번 문제 알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구해 방정식의 일반형으로부터 중심이라든가 뭐 반지름 구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또 앞에 공부했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내분점 좌표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무슨 알겠어요? 접점을 좌표 구하라 이렇게 구한다. 그런 거 하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벡터 끝에 가보면 접하는 평면의 방식을 구하라. 접점의 좌표가 접하는 평면의 방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요.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요. 그때그때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기본적인 도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구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고 중심의 좌표는 R제곱 구하는 거 구할 수 있도록. R제곱은 꼭 외워야 된다. 중심 좌표 어떻게 해요? R제곱 중심의 좌표를 제곱 해갖고 다음에 빼기 뭐예요? 상수항.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